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감자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딸의 예비 사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아파트 경비 아저씨로부터 충격적인 경고를 받게 된 67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경비 아저씨가 목격한 예비 사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씨. 저는 올해 67살 서울 강남구에서 30년째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게 된 건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어서 꼭 나누고 싶어서예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 미애를 키워왔어요. 30년 전 미애가 겨우 3살이었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반찬 가게밖에 없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어 팔면서 미애를 대학까지 보냈죠. 미애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자랐는지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 담당으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에요. 그런 미애가 작년에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김민준, 29살이고 IT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참 좋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미애를 대하는 모습도 정말 다정했거든요. 저한테도 항상 어머니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겨주고요.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 제가 가장 좋았던 건 눈빛이 참 따뜻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민준이는 달랐어요. 미애와 대화할 때도 진심으로 경청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와 이야기할 때도 절대 건성으로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한 건 3달 전이에요. 민준이가 정식으로 저한테 청혼 허락을 구하러 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 미애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민준이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면서 우리 미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미애가 갑자기 일주일간 독일 출장을 가게 됐어요. 중요한 계약건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준이가 혼자 있게 된 거예요. 민준이는 레미안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미애 말로는 요리를 전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예비 사위니까 너무 참견하면 안 되는 건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젊은 남자가 일주일 동안 혼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미애는 엄마, 민준이 오빠는 어른이니까 알아서 잘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면서 수많은 젊은 남자들을 봤는데 대부분 혼자 있으면 라면이나 배달음식으로만 때우거든요. 결국 미애가 독일로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로 말이에요.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까지 챙겼죠. 혹시 민준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미리 전화를 드렸어요. 민준아, 나야.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줄까 하는데 어때?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괜찮아요. 아니야, 미애가 없으니까 제대로 못 먹고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니까 민준이가 웃으면서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오후 4시쯤 민준이 아파트로 향했어요. 레미안 아파트는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큰 보온 가방에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싸서 들고 갔죠. 아파트에 도착해서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어르신, 잠깐만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경비 아저씨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인상이 선량해 보이는 분이었거든요.
이름표를 보니까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고요. 무슨 일이세요? 김경비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경비실 쪽으로 불렀어요. 어르신 혹시 1204호에 사시는 김민준 씨와 어떤 관계시죠? 아, 저희 딸의 예비 남편이에요. 딸이 출장 가서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왔는데요. 그 순간 김경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 청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경비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어르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파트에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입주민들을 봐왔는데 저 청년처럼 수상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거든요. 수상하다니요? 민준이가 무슨... 어르신, 저 청년이 언제부터 여기 살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작년 여름쯤부터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계속 지켜봤거든요. 처음엔 평범한 젊은 직장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경비가 말을 잠시 멈추더니 한 번 더 주위를 살펴보고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좋게 봤던 민준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감자씨,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딸이 결혼하려는 남자에 대해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과연 김경비가 말하는 민준이의 이상한 행동이 무엇이었을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김경비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저 청년이 매일 새벽 3시쯤 집에서 나와요. 그것도 큰 가방을 메고 말이에요. 새벽 3시요? 그게 왜 이상한 거죠? 혹시 새벽 운동을 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아직도 민준이를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김경비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르신,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평상복에 큰 검은 가방을 메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도 이상해요. 어디로 가는데요?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달동네가 있잖아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몰려있는 그 동네로 가요. 제가 몇 번 뒤를 따라가 봤거든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달동네라니 민준이가 거기서 뭘 하는 걸까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던가요? 김경비가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게 더 이상해요.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못 봤어요. 너무 어둡고 또 너무 멀리서 봐서. 하지만 분명히 수상한 일이에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좋게 본 민준이가 정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어르신,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김경비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며칠 전에는 할머니 한 분이 우시면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 집 앞에서 말이에요. 네. 새벽 4시쯤이었는데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문 밖으로 나오시면서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저 청년도 그 근처에 있었고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운다고요? 민준이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경비 아저씨, 혹시 확실한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민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어르신, 저도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르신을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김경비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어르신, 따님이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가끔 여기 오시는 걸 봤는데 정말 착해 보이세요. 그런 따님이 이상한 남자한테 속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미애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가 그 소중한 딸이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는 말을 듣게 되다니.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어르신, 일단 CCTV 영상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CCTV요? 네, 아파트 출입구에 CCTV가 있거든요. 저 청년이 새벽에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봐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김경비가 경비실 안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켜더니 며칠 전 새벽 시간대의 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네요. 이틀 전. 새벽 3시 10분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정말로 민준이가 나타났어요. 큰 검은 가방을 메고.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었죠.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민준이가 맞았어요. 이게 정말 민준이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세요. 새벽 5시 30분에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화면을 넘기니까 이번에는 민준이가 돌아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2시간 반 동안 뭘 하고 다닌 걸까요? 어르신, 이게 거의 매일이에요. 주말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영상으로 확인하니까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쁜 일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새벽 시간에 달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할머니가 오시는 것도 봤고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미애에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민준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걸까요? 어르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따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독일에 출장 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비 아저씨, 혹시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직접 확인하신다고요? 네, 민준이가 새벽에 뭘 하는지 제가 직접 따라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김경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그건 너무 위험해요. 새벽에 혼자 나가시면. 괜찮아요. 저도 30년 동안 새벽부터 시장에 다니면서 살았어요. 새벽길이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확실히 알고 싶어요. 민준이가 정말 이상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오해인지. 김경비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들킬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새벽에 민준이를 따라가기로 약속했어요. 김경비와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저는 민준이한테 반찬을 전해줬어요. 민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고 인사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네가 새벽마다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민준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예의 바르고 다정한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정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나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미애에게 전화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독일은 시차 때문에 지금은 새벽이었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출장 중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민준이 생각만 났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눈빛, 미애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표정, 저한테 어머니 하며 인사하던 정중한 모습.
그런 민준이가 정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경비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아파트에서 일한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게다가 CCTV 영상까지 봤는데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새벽에 직접 확인해 보자고. 그래야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2시 30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레미안 아파트까지는 택시를 타고 갔어요. 김경비한테 미리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했거든요. 아파트 근처에 도착해서 김경비와 만났어요. 김경비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저 청년이 보통 3시 10분쯤 나와요. 어르신은 저쪽 편의점 뒤에 숨어 계세요.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편의점 뒤편에 숨었어요. 정말 민준이가 나올까? 나온다면 어디로 갈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3시 12분 민준이가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정말로 큰 검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해 보였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김경비가 제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따라가라는 뜻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충분히 두고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민준이는 큰 길로 나가더니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달동네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경비 아저씨 말이 맞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과연 민준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나쁜 일일까요? 감자씨, 그때의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은 진실. 저는 민준이를 따라가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민준이를 따라가면서 저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새벽 거리는 정말 조용했고 가로등마저 어둑어둑해서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였거든요. 민준이는 큰 길에서 작은 골목으로 또 그 골목에서 더 좁은 길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어요. 점점 더 낡은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김경비 말대로 정말 달동네였어요. 도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저는 민준이가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다행히 새벽이라 사람도 없고 민준이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민준이가 드디어 첫 번째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2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도 삐걱거릴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저는 20m 정도 떨어진 전봇대 뒤에 숨어서 민준이를 지켜봤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거든요. 민준이가 메고 온 검은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정체를 알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더욱 긴장했죠. 그런데 가방에서 나온 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생필품들이었어요. 쌀, 라면, 우유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반찬통들까지.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뭐지? 이게 뭐야? 민준이는 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집 문 앞에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메모지 하나를 그 위에 올려놓더니 초인종을 아주 살짝 눌렀어요. 깨우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말이에요. 그러고는 재빨리 계단 아래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나온 분은 8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등이 많이 굽어 계셨죠. 할머니는 문 앞에 놓인 물건들을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민준이가 왔구나. 고마운 아이야. 그 목소리에는 정말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물건들을 하나씩 집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이 추운 새벽에 정말 고마운 아이야. 우리 민준이.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김경비가 말한 수상한 일이 이거였나요? 할머니가 문을 닫으시고 나서야 민준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다시 메고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따라갔어요.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낡은 연립주택 앞에서 민준이는 또 가방을 열고 생필품들을 꺼내 놓았어요. 이번에는 70대 정도의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할아버지도 민준이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또 왔구나. 고맙다,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도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민준이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매번 다른 생필품들을 가져다 놓고 작은 메모를 남기고 조용히 물러섰어요. 저는 점점 더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민준이가 하고 있던 일이었구나. 다섯 번째 집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평소보다 더 많은 물건을 꺼내고 있었거든요. 쌀 한 포, 각종 반찬들, 그리고 작은 케이크 상자까지. 이번에 나오신 분은 60대 정도의 여성분이었어요. 민준이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오늘이 우리 할아버지 생신인 거 어떻게 알았니? 할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메모해뒀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야. 네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잘 키우셨을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민준이가 독거노인들의 생신까지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섯 번째 집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민준이가 문을 두드리자 나오신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민준아, 할머니가 어제 너무 외로웠어. 아무도 안 와주고. 니만 기다렸어. 할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을까. 그때 김경비가 말했던 우는 할머니가 바로 이 할머니였던 거였어요. 외로워서 우신 거였지 민준이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었던 거죠. 민준이는 할머니와 10분 정도 더 이야기하고 나서야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민준이가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집은 좀 더 특별했어요. 민준이가 문을 두드리자 나오신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자 왔구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오늘 밤에도 잠이 안 와서 네 생각만 했어. 우리 민준이가 언제 올까 해서 말이야.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없었으면 할아버지 어떻게 살았겠니? 진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할아버지도 제게는 진짜 할아버지예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었거든요.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집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아서 30분 정도 더 이야기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민준이를 의심했다니. 대화를 마치고 일어선 민준이에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같아.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할아버지들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야. 우리 민준이가 결혼하면 할아버지도 청첩장 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할아버지는 제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민준이가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그만 흐느끼고 말았어요. 억지로 참으려고 했는데 소리가 나고 말았거든요.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제 쪽을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전봇대 뒤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로 말이에요.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는 저를 알아보고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에? 민준아, 어머니가 너를 오해했어. 저는 민준이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동안 딸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창피하고 미안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 추워요. 민준이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주었어요.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민준아, 어머니가 정말 못난 짓을 했어. 너를 의심했어. 의심하셨다고요? 뭐요? 경비 아저씨가 네가 새벽마다 수상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는 정말. 민준이가 상황을 이해한 듯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가 저를 따라오신 거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어머니,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딸을 걱정하는 엄마 마음이니까요. 민준이의 이해심 깊은 반응에 저는 더욱 죄송스러웠어요. 그런데 민준아,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니?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우연히 알게 됐는데 민준이가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6개월 전 야근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오는 길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아까 마지막에 만난 분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셨는데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쓰러지신 거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는 걸. 그리고 대부분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요. 민준이는 그때부터 주말마다 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매일 새벽마다 생필품을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래서 그렇게 일찍 나가는 거였구나. 네, 신문 배달 먼저 하고 나서 어르신들께 생필품 가져다 드리고 출근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준이가 자신의 시간과 돈을 다 써가면서 남몰래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미애한테도 말하지 않았니? 미애가 알면 말릴 것 같아서요. 제가 너무 무리한다고 걱정할 테니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었거든요. 민준이의 겸손한 마음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못난 엄마였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 더 이야기했어요. 민준이는 제게 각 어르신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모두 사연이 있는 분들이었고 민준이는 그 모든 사연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이 일을 미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직은 혼자 하고 싶어요. 저는 민준이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했어요.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알겠어. 하지만 민준아. 네. 어머니도 함께 도와주면 안 될까? 감자씨, 그 순간 민준이의 얼굴에 떠오른 밝은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였거든요. 어머니도 함께 도와주시겠다고요? 민준이의 놀란 표정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머니도 이런 좋은 일에 함께하고 싶어. 30년 동안 반찬 가게 하면서 어르신들 많이 봐왔거든. 니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야.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너 혼자 돈 다 쓰지 말고 어머니도 함께 부담하자. 그리고 신문 배달 같은 건 그만둬. 몸 상한다. 민준이가 머뭇거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와 민준이는 함께 독거노인분들을 돌보는 파트너가 됐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민준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찾아뵀어요. 제가 만든 반찬들과 민준이가 준비한 생필품을 함께 가져다 드렸죠. 처음에 어르신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민준아, 이분은 누구시니? 저희 어머니세요. 앞으로 함께 도와드릴 거예요. 어머, 정말. 민준이 어머니가 이렇게 예쁘시구나. 어르신들은 저를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반겨주셨어요. 특히 제가 직접 만든 반찬들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레미안 아파트 김경비를 다시 만났어요. 민준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어르신, 어떻게 되셨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으셔서. 아, 경비 아저씨.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김경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민준이가 실제로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오해했었다는 것까지. 그런데 김경비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씁쓸하게 웃는 거예요. 어르신, 사실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뭘 알고 계셨다고요? 김경비가 한숨을 쉬더니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매일 그 청년을 보면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따라가 봤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몇 번 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김경비가 더욱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르신께서 그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할 때 보면 진짜 서로를 아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특히 장모와 사위 관계는 더욱 그렇고요. 김경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르신을 시험해 본 거예요. 나쁜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정말로 따님과 그 청년을 걱정하시는지 말이에요. 시험이라고요? 네, 그리고 어르신은 완벽하게 통과하셨어요. 나쁜 이야기를 듣고도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냥 포기하거나 화내지 않고 말이에요. 저는 김경비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사실 저한테도 그 청년과 관련된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요? 김경비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민준이가 80대 할머니와 함께 생일상을 받으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네. 제 어머니도 그 청년이 돌보는 분 중 한 분이거든요. 강서구 달동네에 혼자 사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어머니가 치매 초기셔서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시는데 유일하게 민준이만큼은 착한 손자라고 기억하세요. 김경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개월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응급실에 갔었어요. 그때 그 청년이 어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갔거든요. 새벽 2시에 말이에요. 그런 일이. 그때 그 청년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외롭지 않으시도록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김경비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어요. 제가 직장 때문에 자주 못 뵈는데 그 청년이 매일같이 어머니를 돌봐드려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주시거든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준이가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니. 그래서 더욱 궁금했어요. 그런 훌륭한 청년의 예비 장모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해본 거예요. 경비 아저씨. 어르신 정말 훌륭하세요.
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직접 확인하러 나서시고 진실을 알고 나서는 함께 도우시겠다고 하시고 그 청년이 정말 좋은 가정에 들어가는구나 싶었어요. 김경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때 김경비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민준이가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한 달 전이에요. 그 청년이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를 갔을 때 찍은 거예요. 다들 정말 행복해 보이시죠? 사진 속의 민준이는 정말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도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죠. 우리 어머니도 그날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으시는 걸 봤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는 왜 저한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셨어요? 그냥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됐을 텐데. 김경비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르신, 요즘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해도 의심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할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청년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어르신이 그냥 나쁜 소문만 듣고 포기해버렸다면, 그런 분이라면 그 청년에게는 맞지 않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김경비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정말로 민준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었어요. 뭐요? 그 청년이 혼자서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함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보였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저는 김경비의 깊은 배려심에 감동했어요. 민준이를 위해서 이런 계획까지 세운 거였네요.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미애가 독일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와 민준이는 계속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물론 미애에게는 비밀로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미애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요즘 민준이 오빠랑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사위랑 친해지려고 하는 거지. 그래도 이상해요. 오빠도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더 밝아진 것 같고 행복해 보여요. 저는 미애의 눈치에 놀랐어요. 역시 연인 사이라 그런지 민준이의 변화를 바로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미애와 민준이의 결혼식 날이었죠.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저는 민준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민준아, 결혼식에 그 어르신들도 모시면 어때? 어르신들을요? 응, 다들 너를 정말 아끼시잖아. 너의 결혼식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민준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미애한테는 뭐라고 하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미애한테는 내 지인분들이라고 하면 돼. 결혼식 당일 저는 김경비와 함께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어요. 총 7분이 오셨는데 모두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민준이 결혼식이라니. 정말 기쁘구나. 우리 손자가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어르신들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마치 진짜 손자의 결혼식에 온 것처럼 말이에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민준이가 입장할 때였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 민준이다. 우리 민준이. 그 모습을 본 하객들이 모두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미애도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에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민준이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민준아, 정말 축하한다. 신부가 너무 예쁘구나. 할아버지,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손자 결혼식인데. 그때 미애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저분들은 누구세요? 민준이 오빠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미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민준이가 6개월 동안 해온 일들,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도와온 이야기까지. 미애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오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미애야, 네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엄마가 보장한다. 그날 저녁 피로연이 끝나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집에 가는 길에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준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민준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민준이가 할머니들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민준이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민준이는 혈연으로는 남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진짜 손자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진짜 아들처럼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저와 민준이, 그리고 미애는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요. 이제는 미애도 함께 하거든요. 주말마다 세 식구가 함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려요. 김경비의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저를 민준이 엄마라고 부르시며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얼마 전에는 어르신들이 저희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시기도 했어요. 고마운 우리 가족들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민준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도야, 민준아.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더 의미 있어졌어.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말이에요. 만약 그날 김경비의 말을 듣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저는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민준이의 진짜 모습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김경비가 저를 시험한 것도 고마워요. 덕분에 저는 민준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요즘 저희 집은 정말 행복해요. 미애와 민준이가 결혼해서 더 가까워졌고 어르신들과도 진짜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김경비의 어머니께서는 치매가 있으시지만 유독 저희 가족만큼은 정확히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는 우리 민준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감자씨와 청취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민준이 같은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만 그들은 자신의 선한 행동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 뒤에 정말 아름다운 이유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진실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경비처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더 훌륭한 사위를 얻을 수 있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모든 청취자분들도 저희처럼 따뜻한 가족을 만나시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감자씨,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계속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